한국 선수촌에 다른 나라 선수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인데요. 올림픽 위원장마저 놀라운 일이라며 당황하는 가운데 파리의 뜨거운 더위와 맛없는 음식에 지쳐 경기를 포기할 뻔한 한 캐나다 선수가 어느 한국인을 만나고 생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국가대표 선수 리아의 매니저 머레이입니다. 리아와 저는 어릴 적부터 정말 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학창시절 내내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였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우리는 항상 함께였어요. 같은 반이 아닐 때도 쉬는 시간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의 꿈과 고민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리아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리아는 감기만 걸려도 한 달씩 앓곤 했죠. 심지어 한 번은 폐렴으로 입원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리아의 부모님은 정말 걱정이 많으셨죠. 의사 선생님께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라고 조언하셨고, 그래서 리아는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리아가 운동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러닝메이트처럼 가까이에서 리아를 도와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로서 응원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리아의 잠재력을 알아보게 되면서 저도 리아의 꿈을 함께 꾸게 되었어요. 리아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매일 방과 후에 리아와 함께 운동장을 뛰었어요. 리아가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이야기도 해주고 물도 건네주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처음엔 조금이라도 건강을 찾고자 운동을 시작했는데 리아는 정말 뛰어난 성적을 보이며 국가대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강해지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한 운동이 리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리아가 처음 교내 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우리 모두 깜짝 놀랐어요. 리아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때부터 리아는 운동에 더욱 열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리아가 국가대표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건강이 안 좋았던 터라 힘든 훈련을 견디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쉽게 해내는 훈련도 리아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리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훈련 중에 쓰러지기도 했지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훈련을 이어갔죠. 그런 리아의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울고 웃었어요. 그래도 리아는 특유의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국가대표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훈련하고 잠들기 전까지 스트레칭을 하는 리아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주말에도 쉬지 않고 훈련장으로 향하는 리아를 보며 저는 그저 존경스러울 뿐이었어요. 때로는 리아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되기도 했지만 리아의 눈빛을 보면 말릴 수가 없었죠. 물론 제가 리아의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도와준 것도 한몫했겠죠.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리아를 위해 영양식을 만들어 가져다주고 힘들 때마다 옆에서 위로해 주었어요. 리아가 부상으로 고생할 때는 밤새 병원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죠. 그래서 리아도 늘 저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가끔 리아가 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할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리아에게는 하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어릴 적부터 심한 알러지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먹지 못한다는 거였죠. 특히 육류에는 알러지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채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식단 제한이 운동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큰 장애물처럼 보였어요.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도 여러 번 했지만 결국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맛은 없지만 건강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먹게 된 거죠. 리아는 이 때문에 어릴 적부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과 외식을 할 때도 항상 따로 도시락을 싸와야 했고 학교 급식 시간에는 늘 혼자 앉아 채소만 먹어야 했죠. 사실 영양제로 보충한 덕분에 겨우겨우 살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리아의 방에는 항상 여러 종류의 영양제가 가득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영양제를 먹는 것이 리아의 일상이었죠. 때로는 영양제 때문에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역경 끝에 드디어 파리 올림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리아에게는 꿈만 같은 순간이었어요. 어릴 적 TV로 보던 올림픽에 자신이 선수로 참가하게 된 거니까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울컥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리아가 겪었을 고통과 노력을 생각하니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리아는 힘을 내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친환경 올림픽을 이유로 에어컨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알러지 때문에 먹는 채식 식단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 리아를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선수촌의 식단은 정말 참혹한 수준이어서 리아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었죠. 매 끼니마다 리아는 샐러드와 과일 몇 조각으로 배를 채워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스태프로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최고의 컨디션이라고 해도 금메달을 따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컨디션으로 과연 경기를 잘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했죠. 밤마다 리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어떻게든 보충하려고 노력했어요. 하는 수 없이 단백질 쉐이크와 영양제를 추가해서 리아에게 최대한 힘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속상했죠. 리아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리아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지쳐 쓰러질 때면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어요. 따로 아이스팩을 더 많이 얼려주기도 하고 날개가 크고 출력이 센 선풍기를 따로 구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리아의 컨디션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죠. 파리 날씨가 너무 뜨거웠거든요. 매일 밤 리아는 더위 때문에 잠을 설쳤고 아침이면 피곤해 지친 얼굴로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리아를 보며 마음이 아팠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지만 날씨를 바꿀 순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리아가 개인 운동을 하는 동안 저는 다른 나라 코칭 스태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다들 더운 날씨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있다며 걱정이 많았어요. 미국 팀의 코치는 선수들이 탈수 증세를 보인다며 한숨을 쉬었고 영국 팀의 매니저는 식사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고 했죠.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는 걸 알고 조금은 위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 코칭 스태프는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여유로워 보였죠. 사실 한국 선수단의 식사 준비에 대한 소문은 올림픽 선수촌을 휩쓸고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선수촌 식당의 엉망인 메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지만 한국 선수들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한 저는 한국 스태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스태프의 대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선수들을 위해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일 150인분씩 점심과 저녁으로 배달되죠. 라고 말했어요. 스태프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은 파리 외곽의 퐁텐블로라는 도시에 팀코리아 파리 플랫폼이라는 임시 급식센터를 마련했다고 해요. 이곳에서 만든 도시락이 1시간 반 거리의 선수촌까지 매일 배달된다고 하니 그 노력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건 도시락의 내용이었어요.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준비된다고 하더라고요. 선수촌 식당의 채식 위주 메뉴와 달리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에는 매 끼니마다 고기가 들어간다고 해요. 체력 보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 도시락에는 주먹밥 같은 간편식도 있고 선수들의 기력 보충을 위한 찹쌀 사골죽도 준비돼 있어요. 라고 자신있게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한국 대표팀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급식센터에서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육류와 채소 그리고 과일 등을 프랑스 현지에서 조달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쌀 1.5톤과 김치 0.5톤 그리고 각종 양념류는 모두 한국에서 직접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성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도시락 사진이라도 한번 보여달라고 했고 사진을 보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국 스태프가 보여준 선수단의 도시락은 말도 안 되게 화려했거든요. 거의 음식 구성이 채식으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리아의 채식 식단은 거의 샐러드나 데쳐 먹는 정도의 음식이었는데 한국 식단은 하나의 요리 같았거든요. 색색의 나물과 버섯으로 만든 불고기, 두부로 만든 전 등 정말 다양했어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 정도였죠.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을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 선수단의 각 방에는 냉풍기와 이동식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그게 뭔지 처음 들어보는 거였죠. 그러자 한국 스태프가 냉풍기와 이동식 에어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냉풍기는 물을 기화시켜 주변 온도를 낮추는 장치고 이동식 에어컨은 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소형 에어컨이라고 했어요. 이런 장비들 덕분에 한국 선수들은
더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조끼를 보여줬는데 그게 정말 부러웠어요. 아이스 재킷이라 부르는 조끼였는데 특수 냉매제를 이용해 선수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이 재킷을 입으면 체온이 빨리 떨어지고 더위를 훨씬 쉽게 견딜 수 있다고 했어요. 다른 코칭 스태프들은 한국 기술력에 놀라워하며 너무 부러워했어요. 우리 팀에도 이런 장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리아를 위해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을 너무 구해다 주고 싶었고 코칭 스태프에게 사정사정하며 혹시 하나라도 맛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던 스태프였지만 리아의 상황을 설명하자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리아의 알러지와 식단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니 한국 스태프도 동정심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리아의 딱한 사정을 듣고 도시락을 하나 구해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보물을 얻은 것처럼 기뻤죠. 이 도시락 하나가 리아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도시락을 들고 리아의 훈련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보물을 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리아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죠. 훈련장 밖에서 리아를 기다리는 동안 리아가 어떻게 반응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리아는 그날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연습 경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지 표정이 엉망이었어요. 땀에 젖은 채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리아를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곤 실망스러운 듯 오늘 저녁도 샐러드 맞지? 라고 말했죠. 리아의 목소리에서 체념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맛없는 식사를 계속해서 했으니 기대를 안 하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오늘은 다를 거라며 리아에게 말했고 리아는 제가 준비한 한국식 도시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기는 하나도 없는데 마치 잘 차려진 요리 같았거든요. 알록달록한 나물들과 고소한 버섯구이 그리고 고추장이 들어있는 비빔밥이었어요. 리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처음 보는 음식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리아는 순식간에 하나를 다 먹어치우고는 너무 감동이야 라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는 리아의 밝은 표정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리아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제게는 리아의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친구 리아가 행복하게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했거든요. 리아가 즐겁게 운동할 수 있다면 좋은 성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날 밤 저는 리아에게 남은 올림픽 기간만큼이라도 한식을 잘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아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걸 보니 한식의 힘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렇지만 계속 한국 대표팀의 도시락을 구해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밤새도록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을 뒤지고 뒤져 파리의 한식당을 찾아보기도 하고 한국 유학생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파리 한복판에서 어떻게 한국 음식을 할 사람을 구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한식당은 선수촌에서 너무 멀었고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음식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현실로 다가오니 점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쉽지 않겠다고 낙담하려던 찰나 오래된 한인 커뮤니티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죠. 캐나다 국가대표인데 한국 음식을 해줄 분을 구한다고 말이에요. 글을 올리면서도 과연 한 명이라도 답장을 해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리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걸 한 명이라도 보고 제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밤 휴대폰을 확인하며 혹시 답장이 왔는지 체크했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혹시 국가대표 식단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걸까?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걸까?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리아의 컨디션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밤에는 더위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독님으로부터 호출이 있었어요. 저는 리아의 개인적인 업무에만 관여하는 매니저 같은 역할이라 감독님이 부를 일이 거의 없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감독님은 정말 잘했다고
갑자기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뭘 잘했다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한인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을 보고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감독님께 바로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제 글을 보고 직접 감독님께 연락을 주셨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리아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요. 감독님은 리아 말고도 다른 선수들이 한식을 너무 부러워하는데 맛없는 음식들로 불만이 가득하고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한국인 아주머니를 섭외한 덕분에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겠다고 하셨어요. 감독님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한 일이 리아뿐만 아니라 팀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독님께선 한국인 아주머니를 총지휘로 정하시고 원래 준비해온 음식과 함께 한식을 같이 올릴 예정이라고 하셨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올린 작은 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우리 팀의 일원이 된 것 같아 자부심을 느꼈어요.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인 아주머니가 직접 우리 대표팀 식당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하셨고 선수들은 기대에 가득 차서 식당으로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에 조금 망설이는 선수들도 있었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모두 감탄사를 연발했죠. 선수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국 음식은 채식 재료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요리가 나왔기 때문에 비건 선수들도 너무 맛있게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었어요. 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비건 선수들도 이제는 걱정 없이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채식 위주의 한식 덕분에 영양 균형도 잡히고 맛도 좋아서 선수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어요. 특히 리아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을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리아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는 걸 보니 저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다들 밥 먹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죠. 훈련이 끝나면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선수들이 늘어났어요. 식당에 가는 게 이제는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죠. 리아도 저에게 너무 고마워. 이제는 영양제나 단백질 쉐이크를 먹지 않아도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리아가 얼마나 힘들게 식사를 해왔는지 알기에 이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리아의 미소를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리아는 곧 있을 경기를 앞두고 다시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고 한식 덕분에 컨디션을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훈련할 때도 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고 얼굴색도 좋아졌죠. 코치님들도 리아의 변화에 놀라워하셨죠. 리아는 상을 받으면 한국의 밥심 덕분이라고 꼭 얘기해야겠어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리아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보니 정말 기뻤거든요. 한국 음식이 리아에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한국인 아주머니께도 따로 찾아가 리아가 덕분에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고 지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하며 저는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제 말을 듣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아주머니께서도 자식이 있으신데 아이가 어릴 때 아토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먹이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쓰며 키우셨는데 커뮤니티에 올라온 제 글을 보고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더욱 아주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경험이 리아를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주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타국에서 낯선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했죠. 처음에는 리아 한 명을 위한 식단만 차리면 되겠거니 했는데 감독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맡게 되었다고 했어요.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에는 작은 도움으로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팀 전체를 위한 일로 발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우연의 연속이 우리 팀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게 놀라웠죠.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후회를 많이 하셨는데 선수들이 싱글벙글 웃으며 식당으로 오는 모습을 보고 보람을 느끼셨대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음식을 통해 선수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진심이 선수들에게도 전해져서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았죠. 외국 선수들도 복스럽게 한국 음식을 잘 먹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하셨죠. 아주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음식을 통해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음식이 우리 팀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게다가 아주머니는 특별히 리아를 위해 간식을 따로 만들어주기도 하셨는데 훈련하다 더울 때 한 잔씩 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머니의 세심한 배려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리아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죠. 아주머니가 챙겨주신 간식을 들고 리아의 훈련장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파리의 찜통더위에 리아가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며 지친 모습의 리아를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더욱 아주머니가 주신 간식이 리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죠. 리아에게 아주머니께서 주신 간식을 건넸는데 리아는 먹어보고는 눈이 번쩍 뜨인다며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다고 했어요. 리아의 반응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주머니의 정성이 리아에게 잘 전해진 것 같아 다행이었죠. 그건 수박으로 만든 화채였어요. 아주머니께서 만들 땐 엄청 간단해 보였는데 리아가 저도 먹으라고 한 입 주는데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이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상큼하고 시원한 간식을 먹으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한국 음식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아무튼 리아는 이렇게 고마운 한국 아주머니 덕분에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리아의 표정이 밝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걸 보니 저도 덩달아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리아가 그동안의 노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한식을 먹고 팀 전체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리아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한식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기 시작했어요. 선수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게 눈에 띄게 보였어요. 한국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선수들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았죠. 영양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한식은 영양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서 운동선수들에게 특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점들이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수가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걱정했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더위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증상이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훈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한국 아주머니께서 놀라운 음식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쉬면서 그 음식을 먹은 선수는 금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죠. 그 음식은 바로 삼계탕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선 한국에서 더울 때나 기운 나야 할 때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더위에 지쳐있던 선수가 한식을 먹고 나서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죠. 한국 음식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우리 팀 전체가 한식의 힘을 믿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맛있는 음식 정도로 여겼던 한식이 이제는 팀의 비밀 무기가 된 것 같았죠. 원래 가볍게 빵이나 계란 정도 먹고 나가던 선수들도 이젠 아침에도 꼭 한식을 먹고 나가려고 했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죠. 심지어 어떤 선수들은 한식 파워라는 말을 농담처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위기는 팀 전체의 사기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선수들 사이에 유대감이 더 깊어졌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더 자주 볼 수 있었죠. 식사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팀워크를 다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어요. 감독님도 이런 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죠. 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맛있어서 좋아했던 한식이 이제는 그녀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죠. 리아는 매일 아침 비빔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면 오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죠. 리아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비빔밥을 먹은 날에는 훈련 성과가 눈에 띄게 좋았어요. 리아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비빔밥의 오색 채소가 나에게 오색 메달의 기운을 주는 것 같아 라고 말하곤 했죠.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게 돼요. 리아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코치님들도 리아의 변화를 눈여겨보셨어요. 리아의 동작이 더 날렵해지고 지구력도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셨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팀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더위와 낯선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던 선수들이 이제는 활기차게 훈련에 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한식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선수들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식당으로 향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는 훨씬 더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그건 모두 한식 덕분이었는데 한국 아주머니께서는 매일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셨어요. 채식 위주로 만들면서도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아주머니의 솜씨는 정말 대단했죠. 김치볶음밥과 잡채 그리고 버섯 불고기나 된장찌개 등 다양한 한식 메뉴가 우리 선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아주머니는 각 선수들의 특성과 기호를 고려해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셨어요. 예를 들어 체중 감량이 필요한 선수에게는 칼로리를 조절한 비빔밥을, 근력 강화가 필요한 선수에게는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요리를 더 제공하는 식이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선수들은 더욱 감동받았어요. 특히 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비빔밥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 특별히 리아의 알러지를 고려해서 만든 비빔밥은 고기 대신 두부와 버섯으로 단백질을 보충했고 다양한 채소로 영양 균형을 맞췄죠. 리아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한식 위주의 식단을 짜야겠다 생각했어요. 한국 음식 덕분에 리아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았죠. 이번 경기 결과를 떠나 리아에게 잘 맞는 음식을 찾게 되어 저는 정말 기뻐요. 특히 아주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특히 운동선수들에게는 더 그렇고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성과 사랑을 담는 거예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한국 음식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한식은 누군가의 정성과 배려가 담긴 특별한 선물 같은 거죠. 한식에 담긴 이런 마음을 잊지 않고 저와 리아도 언젠가 한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리아가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머레이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식의 놀라운 힘이 파리 올림픽을 강타하고 있네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 리아 양에 대한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꾹 눌러주세요.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